전 독일의 헤리우스 배터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R&D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자동차 에너지 학부를 한국에 졸업하고 독일에서 재료공학 과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부터 이제 배터리 커리어를 타기 시작해서 후닥을 영국에서 이제 페라데 인스티튜션이라는 곳에 2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다시 돌아와서 헤르몰즈라는 연구소에도 1년 포닥을 하다가 지금 이제 현재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커리어가 재료과학과 등 전기화학에 기반을 둔 이제 배터리 전문가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인시투와 이제 엑시투 분석을 이용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구동 원리 및 성능 저하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라는 이제 장치를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죠. 이제 전극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양극, 음극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도 들어가게 되고, 전해질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전극에 있어서 이제 집전체라고 이런 식으로 전기 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전체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극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니폼하게 단일 소재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보통 그렇지 않고 집 전체에 이제 코팅 형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이제 활물질이 있고 바인더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활물질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보통 카본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된 이제 복합재 형태로 전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식의 배터리 구성에서 복합도를 높여주는 것들이 그 활물질에서 그 전기화학적 가역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배터리가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극, 음극 모두에서 가역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근원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더블 레이어라는 이제 반응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표면에서 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반응 속도도 빠른 형태 이제 서페이스 리독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벌크한 재료에 리튬이라든지 이런 이온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벌크 리액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게 솔리드로 크게 바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 형태로 그러니까 리튬이 전착된다든지 그다음에 에어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상이 변하는 걸 이용하는 이제 반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배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흐름 전지에서처럼 전해질 자체에서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배터리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의 주 목적은 그 기존에 있는 배터리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값싼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이제 보통 혁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 소개되긴 하는데요. 이런 이제 배터리 시스템들이 소개됐을 때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이제 이론적인 문제들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학계 또 연구 쪽에서 열심히 하는 분야가 이제 엑시투, 인시투라는 이제 연구 분석 방법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 성능 테스트만으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일어난 현상들이 다양한 구성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재료의 다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교학적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가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같은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능 저하의 메커니즘 이해해야만 실제로 1000사이클, 2000사이클, 3000사이클이 넘어가는 배터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엑시2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 배터리 셀을 특정 상태로 만들어 놓고 분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밀 분석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의 그 물성치를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물성치를 연구함으로써 이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하겠다는 거를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그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점들을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그 메커니즘 또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엑시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요. 하지만 이제 엑시트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극 재료 같은 걸 이제 씻고 말리고
요즘 뭐 폴리싱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요소들이 그 재료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오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인시추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죽은 물고기를 말려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배터리를 실제로 구동하면서 정밀 분석기기, 예를 들어서 뭐 XRD 이용해서 뭐 격자 구조를 본다든지, 뭐 TEM을 이용해서 실제로 배터리 전극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나노스케일에서 보고 싶다든지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물론 그러한 연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셋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된다든지 뭐 볼륨이 제한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 자체에서 정밀 분석 장치에 그서 주는 영향, 예를 들어서 TEM 같은 연구를 할 때 빔이 에너지가 강한데요. 빔이 전해질을 분해시키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레디올러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부가 반응들도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오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수를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제가 포닥으로 있으면서 배터리한 연구의 이제 다양한 그 케이스 스터디고요. 이 연구는 이제 리버풀하고 이제 패러데이 연구소에서 그 디그레데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연구고, 그때 이제 대상이 됐던 재료가 이제 NMC8 하나하나입니다. 이제 NMC8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구조로 주로 쓰이고요. 이런 식으로 단일 파티클로 쓰든지 아니면 단일 파티클, 이제 프라이머리 파티클로 묘사되어 있는 이 파티클들이 뭉쳐진 세컨더리 파티클 형태로 콩고물질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아니 재료를 만들어서 바인더랑 연결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제 NMC811 같은 경우 이제 성능 저하의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크랙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또 재료 안에 이 같은 경우는 니켈, 망가니즈, 코발트가 있는데 그런 전이온소들이 빠져나오는 이제 용매로 녹아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제가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프라이머리 단일 파티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터리 안에, 재료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 일렉트로 인터페이스가 형성된다든지, 뭐 여기서 이제 전이온소 빠져나가기도 하겠고요. 가장 이제 그 관심 보였던 부분이 NMC8 하나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 구조의 형태의 재료인데요. 이것이 이제 스피네리라든지 락솔트로 상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능 저하가 된다는 이제 메커니즘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의 메커니즘이 주가 아니라 이런 모든 메커니즘이 섞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디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NMC 하나를 이제 풀셀로 조립을 해서 2.5V, 4.2V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2V면 어떻게 보면 저전압대 오퍼레이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커패시티가 이제 조금씩 페이딩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은 이제 파워 XRD랑 그다음에 싱크로트론 레디에이티드 PXRD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그 센터 시간이라든지 정밀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격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녹색 리튬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격자 크리스탈 구조 자체에서 상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커패시티가 페이딩한다는 그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연구에서 벌크하게 상이 변하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튬 자리에 전이온소들이 채워지는 이제 안티믹싱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걸 조합했을 때 이제 표면 쪽에서 일어난 그 락솔트라가 형성되는 변화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표면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매시하게 커패시티가 디그레데이팅 되는 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격자 구조를 약간 결정학적 구조를 연구해 보면은 그 A 방향하고 C 방향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데퍼니션 해봤는데, 보통 이제 리튬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것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상을 기준으로 그 피로된 페이즈, 그 다음에 액티브한 페이즈, 그 다음에 중간 단계 페이즈 세 개로 저희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터리가 충전이 될 때 리튬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리튬이 많다는 거, 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인시투 XRD나 분석 방법을 썼을 때 로컬한 정보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나노 수준에서의 그 재료의 어떤 형태가 됐는지를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같이 병행해서 엑시2 NMR을 해본 결과 리튬 이온이 그 모빌리티가 떨어짐으로써 또 그 디그레이션이 되기도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런 피로 페이지에서 발견을 하지 않고 리튬 모빌리티가 아직 좋다는 걸 봤고, 그래서 이런 노 모빌리티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페이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거기다 이제 가정을 내린 것이,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재구성이 될 때 그 락솔트처럼 단단한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단단한 구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충방전되면서 이런 식 격자들이 또 그 팽창하고 축소되고 해야지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충전될 때 리튬이 나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그 격자가 커졌다가 줄어야 되는데, 줄어야지 리튬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하드한 구조 때문에 줄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을 세웠고요.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제 그 STM 그 이미지 자료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스틴 샘플,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사이클이 된 뒤에 4.3V까지 올린 거를 이제 그 본 거고요. 이때 그 리튬이 나가서 격자 구조가 줄어야 되지 좋은 건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피로되지 않은 페이지도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락솔트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표면에 락솔트가 생겼을 때 격자 구조가 줄지 못함으로써 리튬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걸 리튬 피닝이라고 제가 이제 메커니즘을 정의했고, 이제 뭐 이거 하나가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하나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퍼스펙티브를 줬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제가 전에는 이제 그 락솔트라는 상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이온수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경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데그레데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은 이제 그 time of 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를 썼고요. 이제 벌크적으로 어떻게 재료가 구성되는지 보려는 거고, 그다음에 벌크적인 이제 전해질에서 성분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STM을 통해서 극부적인 이제 그 재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극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제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하나인데요. 뭐 락솔트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극자구도 잘 보이고, 이제 재밌는 점이 이렇게 사이클을 1사이클하고 300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농도가 진해지는데요. 이런 거 EDX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컨텐트가 점점 그 사이클 높아질 때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양극 쪽 그러니까 전해질을 이제 ICP, OEC를 분석을 해봤더니 음극 쪽에서 알루미늄이 전착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을 또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알루미늄이 진짜 그 배터리 시스템 오염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심스 분석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스퍼터 타임 같은 이제 뎁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로 구별되어 있듯이 사이클 넘버가 커질수록 일단 알루미늄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ALF 같은 그 마이너스 이제 튕겨져 나오는 이제 아이온들을 봤을 때 이걸로 미루어서 알루미늄과 플로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상이 표면에 있을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옥시즌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표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또 보시다시피 이제 그 Li2F3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오는 걸 봐서 이제 그 CEI도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CEI 같은 경우는 그 양극에 생기는 그 전해질 그 활물질 사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클이 증가하면서 좀 더 커지면 티크닝 되는 걸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메커니즘을 세운 게, 보통 NMC 파라나나 세컨더리 파티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제 코팅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입히고 전극에 넣었을 때 전극 전해질에서 뭐 HF라는 시스템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테이블한 ALF3라는 그 패서베이션 레이어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
레이어가 다 커버가 되긴 힘들고 되더라도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AL2O3의 층이 좀 더 두꺼워진다든지 CEO도 생기면서 이런 바운더리에 또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계열이 이제 끼기 시작했다는 거. 이걸 이제 데그레이션 메커니즘 하나로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알루미늄이 어디서 왔을지 궁금하잖아요. 이 알루미늄 그 어디서 왔을까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알루미늄 커런 컬렉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 현물질에 코팅을 쓰게 될 때 알루미늄 옥사이드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변화라든지 그 전이온소가 녹는 현상들에 대해 집중을 해봤었는데 이번엔 한번 그 전해질에 분해되는 그 부가역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시투 STM을 저희가 했고 양극에서는 리튬 아이온 포스페이를 넣었고요. 음극에서는 맥신을 넣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 양극에서의 커패시티를 밸런스를 덜 맞춰가지고 양극에서는 이제 그 일렉트로라이트 디그레데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그 디그레데이션이 진행되는 부가물이 어떻게 음극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CV를 통해서 사이클릭 볼륨 마트리로 전압을 낮춰주고 있고요. 그 환원이 돼야 되는데 양극 쪽에서 전압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전압이 5V 정도 됩니다. 그 가스 페이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게 CO2, CO 뭐 물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아마 반복이 안 되네요, 이 동영상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상들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곧 생길 텐데요. 갑자기 안 보이다가 액체가 빠져나가면서 상이 보였다가 다시 액체가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환원을 할 때 맥신 음극에서 전극 전체적으로 이제 벌크하게 볼륨이 팽창하는 현상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맥신 같은 경우 이제 레이어한 소재인데요. 레이어한 소재인데 이러한 소재가 파티클 레이어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페이퍼, 일부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맥신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뭐 디그레데이션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연구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벌크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단일 파티클들이 환원이 될 때 커졌다가 다시 산화될 때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맥신의 이제 인터컬레이션이 되면서 파티클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파티클의 숫자, 그 다음에 파티클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전기화학적으로 전자가 소모되는지를 다 조합하고 전압까지 정보를 취하면은 저희가 복합적인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는 지금 뭐 파티클들이 막 생성이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파티클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지만 이제 크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때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파티클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페이지를 차지적 관점, 사이즈 관점, 숫자 관점에서 저희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고 거기서 전압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전압대 관련해서 어떤 부가물들이 그다음에 어떤 SEI들이 형성되는지 이제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Li2CO3가 이 전압대에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Li2O2가 이 전압대에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는 Li2O가 생겼을 것이라고 유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디올로시스 STM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빔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전해질의 부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레디올로시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논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프로덕트 했던 연구들이고요. 지금 이제 하는 연구는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포로캅이라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저희 포로캅 하드카본이고요. 하드카본이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좋고 그런 전기전도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리학적 그 스트렝스가 크기 때문에 뭐 전고체 양극에서 그 활물질을 보호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드카본이기 때문에 소디움 배터리 쪽에서도 응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티클 사이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매크로포입니다. 이게 50에서 200나노미터까지 제한이 가능한 매크로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구조고 이렇게 생긴 재료가 이제 세계 유일무이하니까요. 그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튜닝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포어 네트워크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오픈 네트워크로 전해질 보호와 리저버 역할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달을 더 잘 하게 됨으로써 C레이트 현상도 C레이트도 높여줄 수 있고, 근데 액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교환도 잘 이루어짐으로써 배터리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파티클 같은 게 어그로게이트라든지 어글로머레이트 되지 않아서 뭐 따로 처리하지 않고도 배터리 그 슬러리 과정에 바로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고, 뭐 드라이, 웨트한 방법에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료를 보셨을 때 이가 이제 10 마이크로 정도 하는데요. 10 마이크로 정도 하는데 이 재료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대외 과제를 진행하고, 저는 이제 내부 과제, 외부 과제, 국제 과제 프로젝트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재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중금속을 넣을 수도 있고 실리콘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재료를 뭐 전구체 응극에 썼을 때 보호막으로 쓰게 되면은 저희가 덴드라이트로 오게 되는 이제 사이클 페일 같은 걸 줄여줄 수 있는 그 해법을 제가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이러다 보니까 국제 과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징크 에어 배터리 프로젝트 차밭이라는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그 알리자라고 리튬 설퍼에서 이제 울트라 마이크로포랑 매크로포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또 시작된 이제 뭐 나터 프로젝트라고 소디움 배터리 쪽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